네, 이제 캐누드 스탠드 믹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캐누드 스탠드 믹서는 우리 회색깔 사용하고 있는 스탠드 믹서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여기 고속 연결부, 두 번째로 저속 연결부. 그러니까 여기는 속도 차이인데 그 캐누드에서 설명했다시피 이 캐누드 아니 키친에이드에서 설명했다시피 이 캐누드의 부착용 소켓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라자냐 만들기, 미트볼, 아이스크림, 파스타 뭐 이런 것들 그 옵션 제품 붙여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연결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부분 여기 훅이나 비터 이런 거 꽂는 거 여기 용기 기구 소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도 여기 그 고속 연결부를 덮어주는 고속 연결부 커버이고요. 다섯 번째로 믹서 헤드, 이 부분에 이제 모터가 들어있죠. 믹서 헤드. 자, 여섯 번째 속도 및 펄스 조절 다이얼, 그래서 속도 조절하는 거. 자, 일곱 번째 이 부분이 본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녹색 버튼은 시작 버튼, 더 큰 버튼 빨간색은 정지 버튼, 그리고 여기 10번에 해당하는 이 부분 있죠. 위하고 아래하고 올렸다 내렸다 역할 해주죠. 그 볼 끼우기 위해서. 이거는 헤드 분리 레버. 그리고 이 11번에 해당하는 거는 이 철망 있죠. 손가락 보호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번에 보면 이거 설거지 많이 해봐서 알겠지만 고무 패킹 되어 있는 거, 이 부분은 용기 받침대. 그리고 이 볼은 용기, 여기 15번이라고 되어 있네요. 13번 용기. 그리고 14번에 해당하는 거는 저속 연결부 커버. 아까 고속 연결부 커버 있었죠? 요거는 저속 연결부 커버가 되겠습니다. 키친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상한 그림으로 설명했던 이게 비터예요. 비터. 그래서 얘는 K비터라고 불러요. K비터. 그리고 이거 거품기라고도 불리고 그 윕이라고 휩이라고도 불리는 거품기. 그리고 이거는 후크 성장 같은 빵 만들 때 만드는 훅. 그리고 이건 선생님이 빼놓진 않았는데 우리 주걱 많아서 이거 같이 붙어있는 반죽 갈고리고 반죽 주걱이고, 그리고 이거는 조절하는 스패너. 그래서 스패너 조절하는 거는 요런 거 돌리는 거, 고속 연결부 돌려서 맞춰주는 거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구 및 사용 용도 보시면 K비터, 케이크, 비스켓, 페이스트리, 아이싱 속재료, 에클레어, 으깬 감자용 사용할 때 사용하고 있고요. 반죽 갈고리 이스트 혼합용으로 사용하는데 빵 만들 때 우리 사용하고 있죠. 거품기는 달걀, 크림 반죽, 무지방 스폰지 케이크, 무지방 스폰지 케이크 웃기네요. 머랭, 치즈케이크, 무스, 스프레이용 걸쭉한 재료 사용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품을 내거나. 자, 권장 용량 보면 바삭한 페이스트리 반죽인데 이제 버터가 많이 들어가 있죠. 이런 거는 최대 수량 910. 빵 반죽 같은 경우에는 350g, 550g 기준, 최소 550g이거나 최대 2.4까지. 이거 넘게 되면 과부하돼서 기계에 무리가 올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480g에 5kg. 어떤 반죽일 때 이렇게 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K비터로
K비터로 사용할 수 있는 레시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권장 속도는 어떻게 되는지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달걀 휘저어서 넣을 때, 아이고, 달걀을 휘저어서 넣을 때는 4에서 맥스로, 버터, 마가린, 설탕으로 크림 만들 땐 민에서 맥스로, 밀가루, 과일 반죽할 때는 민에서 1로, 비스킷, 버터를 문질러 가루 만들 땐 민에서 2로. 다 단계가 다르죠? 그래서 이 부분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시고요. 문제 해결 가이드, 이것도 중요하죠. 거품기나 K비터 용기가 바닥에 닿거나 용기 안에 재료에 닿지가 않아. 이랬을 때는 이유로는 기구가 높이에 맞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저속 부착물을 장착할 수 없습니다. 우리 2번 부분. 부착물이 해당 모델에 적합한 제품인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뭐 키친에이드 제품 갖다가 캔우드에다가 둘 수는 없기 때문에 키친머신이 작동 중에 멈춥니다. 그러면 용량을 초과했다든지 과열 방지 시스템이 활성화된다든지 얘를 너무 많이 돌린 거야. 너무 많이 돌리다 보니까 이제 모터에 열이 발생한 거죠. 그럼 자동적으로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기계를 멈춰버리죠. 그래서 어떤 이유에 있어서 키친머신이 작동했는지 알고 계시면 우리가 파악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버터 스펀지 케이크 우리 만들었죠. 버터 스펀지 케이크 만들었는데 우리가 공리법으로 만들었어요. 이랬을 때 공리법이랑 변리법이랑 어떤 게 다른지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래서 노른자, 흰자 구별 없이 한꺼번에 거품을 내는 방법을 공리법이라고 하는데 흰자하고 노른자를 따로 거품 내는 혼합하는 변리법보다 다소 무거워요. 왜냐면 흰자는 공기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냥 전란으로 해서 사용했을 때는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밀도가 낮다 보니까 그만큼 빵이 공기보다 물이라든지 가루라든지 이런 것도 반죽으로 채워지다 보니까 더 무겁겠죠. 그리고 공리법으로 반죽하면 케이크의 조직이 변리법에 비해 조밀하고 거품의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변리법 할 때는 우리가 반죽을 아이보리 색깔을 내주잖아요. 조금 덜 내주게 되면 얘네끼리 같이 뭉쳐서 지우개처럼 질겅질겅한 식감이 돼요. 그래서 빵을 단면을 잘라봤을 때 구멍이 뿅뿅뿅 보이는 상태. 이런 경우에는 공기가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얘네가 조직이 자기네들끼리 붙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골고루 구멍이 나야 되는데 이제 큰 구멍으로 자기네들끼리 붙어서 큰 구멍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자, 박력분 375부터 이렇게 들어가고요. 달걀 중탕 해주고 채찐 박력분 넣어 섞어주고 버터 녹여서 희생 반죽하고 원형틀 위생제 깔고 80% 정도 채우게 됩니다. 이거 우리 제과 기능사 공정이랑은 기준이 조금씩 다르죠. 이 버터플라워 케이크 만드는 공정에 더 적합한 케이크입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밀가루는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채로 쳐야지 덩어리 불순물 걸러내고 그리고 밀가루 알갱이색 공기 포함 시키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공기 포함 밀가루로 반죽하면 혼합, 흡수성이 뛰어나 부피가 크고 속결이 부드러운 제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질겅질겅하지 않은 상태에 버터 스펀지 케이크에는 달걀에 거품을 올리는 것과 버터 혼합 과정이 비중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 식자재 구매 관리 볼게요. 식자재 구매 관리 같은 경우에는 구매라는 것 자체로 보면 아마 이거 뭐 상업이나 마케팅 이런 데서 많이 했을 건데 구매라고 하는 건 제품의 생산을 위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조건에 따라 물품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불하는 전체 과정으로
원재료나 제품의 구매 활동을 말하며 구매 관리란 조직의 경영만, 관리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조직의 경영 목적에 부합하는 생산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생산에 필요한 특정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계획, 통제하는 관리 활동을 의미하게 됩니다.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구매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식자재 가격조사, 납품업체조사, 거래조건, 물가 동향 등의 실장 조사를 하는데 일단 제가 제빵실을 기초로 할게요. 우리는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둬야 될 게 청소년이 먹어도 괜찮은가, 안전한가, 그리고 가성비가 좀 좋아야 돼요. 뭐 어디든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가게에서는 가격을 중요시 한다고 하면 우리는 뭐 맛 이런 것보다도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게 우선이에요.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게. 그래서 뭐 소금 같은 경우도 뭐 천일염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가린보다는 버터 위주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잘 되어 있어서 조금만 검색해도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고 싶으면 그게 파악이 돼서 물건을 받을 때도 이 사람한테 바가지를 쓰는지 제대로 사는지 저렴하게 사는지 구분을 할 수 있겠죠. 조직 내 설비, 장치, 장소, 저장 능력의 활용도를 검토합니다. 저장 능력의 활용도 검토 같은 경우에는 냉장 보관해야 되는 물건이야. 그러면 우리가 냉장고가 개수가 확보가 됐는지, 그리고 공간이 확보돼서 재료를 넣을 수 있는지, 넣을 수도 없는데 시키게 되면 곤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구매해봤자 뭐 보관이 어렵다면 활용도를 검토해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구매 식자재의 재고 현황, 생산 계획, 판매 계획을 정리합니다. 뭐 물건 있는지 우선 보고 필요한 물건을 거기서 추가로 구매하게 되겠죠. 수송수단, 유통구조, 비용 점검 이렇게 하는데 수송수단은 이게 퀵으로 오는지 배달로 오는지 아니면 직접 가게에서 용달차로 배달을 해주는 건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배송이랑 그리고 퀵 같은 경우에는 되게 변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회사에서 직접 배송해주는 것, 제과 업체에서 직접 배송해주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구매 활동을 위한 기본 조건, 경영관리상 필요로 하는 최적 조건과 식자재를 선정하고 구매 계획에 따른 구매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3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배합 곱하기 2, 두 명이서 하잖아요. 그래서 2 혹은 4배합일 경우에는 나누기 2, 배합에서 나누기 2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한 배합에 2명이서 한다고 하고 12배합, 12테이블이죠. 12배합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2학년 때 제가 제빵 했다고 하면 한 배합 곱하기 6개 조니까 6개 조 이렇게 하고 거기에다가 망치는 조를 위해서 플러스 1, 그리고 손실이나 아니면은 그 조금 묻는 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다 계산했는데 생크림이 1000ml가 필요해. 근데 벽면에 붓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 볼에 붓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배합 정도는 조금 더 넉넉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한 시기에 필요량이 공급되도록 관리하는데 우리는 보통 2주 전에 제품을 받아요. 어이구, 뭐라고 쓴 거야? 2주 전에. 근데 달걀 같은 경우에는 한 3일에서 일주일 전에 받는 편입니다. 유리한 구매 조건으로 협상 및 계약을 체결한다. 유리한 구매 조건이라고 하면 사실은 학교는 그 선 지급이 안 돼요. 그래서 물건이 들어와서 물건 들어온 거를 촬영을 해야지 지급이 돼요. 대신에 견적서를 받아서 우리 이러이러한 물건을 살 거다 하고 결제를 올려요. 그런 다음에 회사에다가 이러이러한 물건 갖다 주세요 해요. 그럼 물건을 갖다 줘요. 그럼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그걸 검토를 해보고 금액을 회사로 지급을 해주죠. 그래서 물건을 살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우리
뭐 내가 사고 싶은 거 카드로 바로 긁어버리면 뭐 몇 초면 사버리는데 이거는 최소 그래도 결제 기간만 4일에서 5일이 걸리는 편이에요. 뭐 결제 라인도 4명에서 5명 정도를 거치기 때문에 이 중에 한 분이 뭐 출장을 간다거나 뭐 아니면 연수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무슨 공석이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더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겠죠. 식품위생법상 어떤 법? 식품위생법상 식품 등 위생적인 취급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표시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의회에 필요하면 각 호의 표시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표시, 규격이 정해진 기구의 용기, 포장의 표시, 표시에 따라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 진열,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말하는 진열도 안 된다는 거. 판매 그 이익을 얻지 않아도 이 진열하는 것만으로도 이 가게를 위한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제1항 1호에 따른 표시 기준에 따른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그래서 우리 물만 봐도 공장은 어디인지, 여기 수입원은 어디인지, 제품명은 어떻게 되는지,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람수는 얼마인지 이런 것도 다 있죠.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이런 것도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과자, 그 박스 과자 같은 경우에는 뭐 박스를 입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뭐 봉지는 유아손에서 멀게 유아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 그런 주의사항이 있죠. 제조 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 유지 기한 이런 것들 써야 되고,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 혼돈을 방지하여 표시가 필요한 사항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재질,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그 밖에 오타가 났네요. 그 밖에 해당 기구 또는 용기 포장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 혼돈을 방지하게 표시가 필요한 사항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구매활동의 단계 보면 이렇게 총 12단계로 있어요. 자, 첫 번째 단계는 경영 및 방침 계획. 두 번째는 상품의 결정, 상품 계획, 제품의 결정, 메뉴의 결정 하게 됩니다. 우리 제빵 기능사 우유식빵을 만든다. 그럼 상품을 계획을 했어. 그리고 상품의 계획. 우리는 자격증 과정을 할 것이다. 제품의 결정. 첫 번째로 우유식빵을 할 것이다. 그래서 메뉴의 결정. 여기에 들어갈 레시피는 어떤 것들이 있다. 그럼 구매 식자재를 결정하는 거예요. 적절한 시기, 필요한 장소,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적정한 양과 좋은 품질의 식자재, 품목 리스트의 결정, 그리고 원가 절감의 유의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뭐 판매를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서 기본 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구매 요구서의 작성, 식자재 어떤 건 구매하겠다고 청구하죠. 재고량 조사 및 발주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적정 발주량을 계획해요. 밀가루를 매번 사는 건 아니죠. 만약에 전 시간에 샀는데 이 정도 보니까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밀가루는 제거하고 다른 제품들을 사게 되겠죠. 그리고 납품이 지연된 최대 기간 곱하기 매일 필요한 최대 단위수를 계산하여 필요한 재고 여분량을 산출해요. 그래서 우리가 2주치 한꺼번에 산다고 했죠. 그래서 재고 여분량을 그 정도 산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식자재의 올바른 품목과 적정량을 구비를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네요.
재고가 많거나 모자라면 저장 원가가 낭비하고 분실에 의한 손실 등 썩어서 버리면 안 되겠지. 그리고 운영비 증가,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관할 수 있는 최대량, 주어진 기간 동안 평균 소비량, 재고 여분 등을 완전히 파악해서 주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사는 것도 있어요. 바닐라 엑스트랙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길고 잘 상하지 않은 제품이죠. 그래서 그런 거는 한 달에 한 번씩 사고 있습니다. 6단계 구매 명세서의 작성, 식자재 특성을 기술을 합니다. 이거는 뭐 계란을 봐도 왕란이냐 유정란이냐 아니면 뭐 청란이냐 이런 거 등등 특성을 기술하고 구매와 식품의 종류와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필요한 식품 규격, 물품의 공급 조건 및 내용 이런 것들 구매 명세서에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필요한지 이 식품의 규격이라고 하는 거는 뭐 센치도 있겠지만 개수 아니면 뭐 세트냐 아니면 개별 단위이냐 이런 것들도 규격이 되겠습니다. 구매 발주서의 작성, 식자재를 발주, 파악된 필요 식자재를 주문서에 작성, 정기구매, 긴급구매를 결정합니다. 정기구매 같은 경우에는 밀가루가 되겠죠. 그리고 긴급구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필요하게 되는 거. 아니, 우리 실습하다 보면은 선생님도 가끔 가다 보면은 우리가 양을 계산했는데 우리 반을 2번씩 하잖아. 근데 양을 계산했는데 첫 번째 반에서 너무 손실이 많았어. 그러면 바로 뒤에 있는 반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2번째 반 수업하기 전에 긴급 구매 결정할 때도 있어요. 그럼 이럴 때는 좀 외상 기간이 좀 길죠. 양식의 정확한 수량, 용도, 필요한 시기를 기재합니다. 구매 요구서를 근거로 구매 명세서와 함께 공급처에 발주를 하고 공급처의 선정, 물품 검수 및 수령, 물품의 저장 관리 선정 이런 것들 밑에서 꼼꼼히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건 없어서.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선입선출. 선입선출 같은 경우에는 뒤에도 한 번 또 나오겠지만 먼저 들어온 거 먼저 반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밀가루도 보면 계속 로테이션 돌아요. 우리 여기 밀가루 포대 놓고 쓰잖아, 재료실에. 근데 그 기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 우리 다 여자밖에 없으니까 이 선입선출을 해달라고. 그래서 새로운 물건이 온다 그러면 새로운 물건은 이쪽 자리로. 그리고 만약에 이 기존에 있던 물건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사장님이 여기에다가 빼주시고 우리의 또 새로운 물건을 안쪽에다 넣어서 선입선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도는 거예요. 얘는 뒤로 두고 여기 있는 건 앞으로 오고 얘는 또 뒤로 두고 여기 있는 건 여기가 소진되면 앞으로 오고 해서 선입선출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신선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겠죠. 공급처 및 종합평가. 공급처 및 물품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및 관리. 여기 업체를 한 3번은 바꾸기는 했어요. 우리가 꾸준히 이용하다 보니까 사장님들이 조금씩 금액을 올리는 거야. 뭐 달걀이 4,500원에 들어왔었다 그랬는데 달걀 파동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막 5,100원이 된다든지. 근데 이 달걀 같은 거는 그때 시세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가 좀 대략적으로 감안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금액으로는 여기에 뭐 얼마 차이 안 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20판 50판씩 시킨단 말이야. 그럴 경우에 이렇게 곱하기 해보면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업체를 바꾸게 되죠. 뭐 업체는 많으니까 아저씨들이랑 딱히 그렇게 실랑이 할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학교에다가 조금 이윤을 유통 마진 외에도 플러스 알파로 조금 더 넘기려고 한다 그러면 그럼 평가가 들어가게 되겠죠. 혹은 우리가 제시한 날짜에 물건이 들어온다고 오케이 했어. 근데 들어오지 않아. 그러면
조금 한두 번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려니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언제나 다 항상 같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런 부분이 지속된다고 하면 우리도 같이 거래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평가, 관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구매 기록 및 대금을 지급하는데 지금 요거는 대금 지급하는 거는 돈 관련해서는 학교에서는 행정실에서 하고 있고 구매 기록 같은 거는 지금 태연 선생님이 이제 엑셀 파일 양식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년도 거를 봤을 때 이 시기에는 이걸 썼구나. 그리고 이 물건은 사도 되는구나. 그리고 어느 정도 필요하구나 예측할 수 있게. 자, 식자재의 창고 관리 볼게요. 식자재는 크게 장기 사용 식자재와 단기 사용 식자재가 있어요. 단기 사용 식자재라고 하면 당연 달걀 같은 거 있고요. 장기 사용 같은 경우에는 쇼트닝 같은 경우, 쇼트닝은 실온 보관인데 그거는 한 6개월 그리고 8개월 이렇게 둬도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장기 사용 식자재가 되겠죠. 그리고 가공 처리가 필요한 식자재는 1, 2차 가공하여 냉장고에 넣는다. 우리는 1, 2차 가공을 하는 게 딱히 없어서 그냥 예를 들자면 김치 같은 거, 식당에서 배추, 젓갈, 이런 거, 무 이런 것들을 구매를 했어. 그러면 김치를 만들어 숙성을 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1, 2차 가공해서 냉동고에 넣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소분해서 냉동고에 넣을 수도 있고요. 많은 식재료 등을 저장한 창고는 통풍이 잘 되고 청결하고 정리정돈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 건 필수 요건이면 저장기간이 품목에 따라 다른 만큼 유효기간과 보관장소를 엄수한다. 그래서 우리 지금 재료실이 제일 좋은 게 창문이 나 있어도 통풍은 되나? 그게 이렇게 어긋나 있어서 빛이 바로 들어오지는 않죠. 그래서 통풍은 되면서 어둡고 그래서 습하지 않고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고 그래서 최적화돼서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저장 관리의 목적. 이 재고량. I죠. 재고량. 그래서 구입 시에 원상태 유지와 손실, 폐기율을 최소화시키고 최소화시키고 체계적으로 위생적인 식자재 분류 및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달걀 혹시라도 깨지게 되면 그건 바로바로 버리죠. 그리고 우리 냉장고에다가 유통기한 같은 거 적어 놓죠. 그래서 냉장고 안에 있지만 혹시 안에서 유통기한이 확인이 불가한 거는 항상 냉장고 밖에다가 써놓고 그리고 우리가 1순위, 2순위로 해서 첫 번째 비워야 하는 냉장고, 두 번째 비워야 하는 냉장고 이렇게 구분해서 분류하고 보관하고 있죠. 그리고 원활한 입출구 업무의 수행, 도난 및 부패 방지. 저장 시 유효기간에 대한 해석 보면 쭉 읽어보시고 거기에서 하나 보면 수입 업체 등 성분들의 표시, 스티커가 없는 품은 불법 식자재로 의식을 해보아야 한다. 여러분들 과자, 수입 과자 매장 있던데 되게 잘 가던데 막 지구 젤리 파는데 그런데 가면은 분명 이거 외국 과자야. 외국 과자인데 스티커는 한국말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정식으로 수입을 잘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테이프가 없어. 한국말 스티커가 없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입 경로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유통기한이 정확한지 밀수입인지 아니면 이거 세금을 탈루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면세점만 가도 우리가 여행을 했다가 면세점에서 물건을 살 때 해외 물건이어도 우리나라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런 건 정식적으로 들어왔다는 표식입니다. 실수로 못 붙였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실수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추측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체 생산한 식품류 등은 제조연료를 필히 기입해야 된다. 이거는 유효기간을 넣지 않아요. 우리도 제과제빵실에서 뭐 제품 만들게 되면 이거 하루 만에 먹어라, 3일 안에 먹어라, 냉동실에 넣었다 7일 안에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체 생산한 거는 생산한 날 기준이에요. 그래서 마르쉐 장터 같은 데 보면 유통기한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사실은. 그냥 유통기한이 있더라도 제조 연월일이 필히 있어야지 됩니다. 법적으로. 자, 치즈, 우유, 유제품은 유통기한, 유효기간이 짧으므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온도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용기라든지. 그리고 물건 하나만 살피지 말고 여러 개 살펴봐야 되고, 식자재 입고 시에 제조 연월을 확인하고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반품 처리한다. 그래서 우리가 양이 또 많다 보니까, 그리고 2주 이내 2주 전에 시키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업체에다가 요구를 해야겠죠. 우리는 이거 사용할 수 없다. 유통기한이 넉넉히 있는 걸 달라. 특히 통조림 같은 경우에는 기한 촉박해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유통기한 되게 길잖아요. 잼류 같은 그 통조림은. 그래서 그런 거는 무조건 반품 처리해요. 뭐 우리 집이라면 먹을 수 있겠지만 꼬맹이들 입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용량이 소용량을 분리하여 보관할 시 원포장의 유효기간을 깨끗이 오려서 같이 보관한다. 이렇게 하는데 뭐 우리처럼 냉장고에 기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오려서 붙여둔다든지 하는 방법을 해야겠죠. 자, 마지막 관리 단계, 세 번째 관리 단계입니다. 저장고의 위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려운 말이 없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식재료의 저장 형태. 그래서 건조 제품은 10도 이하. 밀가루 같은 거 있잖아. 밀가루 같은 경우 10도 이하에서 보관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냉장고에 둬도 되지만 우리 뭐 그 재료실이 좀 춥고 이렇게 좀 서늘하고 그리고 습하지 않다 하면 10도 이내인 그 서랍 안에다가 넣어도 괜찮습니다. 뭐. 10도 이하로 맞춘 냉장고가 가장 좋겠고요. 그리고 실온 보관의 경우에는 최대 21도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건조 제품은 10도 이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냉장 제품은 6도 이하다. 냉동 제품은 마이너스 18도 이하다. 당연히 무거운 것은 아래, 우리 들어야 되니까 가벼운 것은 위에 저장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미생물 오염 방지 등 위생관리 철저히 해야 되고요. 선입 선출, 전원 및 시건 장치를 확인하는데 우리는 CCTV가 잘 돼 있어서 도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제빵실을 크게 뭐 잠가주지는 않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중학생 왔을 때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실습을 시간 안 할 때, 여러 날 안 할 때, 그럴 경우에는 이제 문을 잠가두기는 하죠. 이게 도난뿐만 아니라 위생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냉장고를 쓰는 사람도 있지만 얘기하지 않고 냉장고를 쓰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만약 물건에 위생적으로 우리가 뭐 케이크를 만들어 놨다든지 아니면 그 젤라틴을 불려가지고 그 쓰기 위해서 묵처럼 만들어 놓은 그런 젤매 같은 경우에는 위생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위생 관리를 위해서도 철저하게 키 관리를 해야겠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직접 얼굴 보고 만나면 이야기해 주도록 할게요.